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여러 뉴스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기저기서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미국 및 서방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요구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꼴은 못 보겠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군사 개입하겠다. 이것이죠. 이번에 갑자기 러시아가 발표한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방의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마치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침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은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가 일관되게 밝혀온 레드라인을 우크라이나가 밟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고 이때 보유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서방이 안보 보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에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같은 국가들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소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해서 94년 5월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 가입했고 이어서 96년 6월에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서 비핵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핵탄두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당시 핵미사일 부대의 책임자였던 미콜라 필라토프 소장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의 존중도 받고 안보도 챙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서부터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014년에 친러시아파가 크림 자치정부의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걸 신속하게 승인하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병합한 일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역사적 감정에서 우크라이나 또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을 주장하는 마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방식은 국제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크림반도 사태가 발생한 본질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나토에 가입하려 한 것이 컸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크라이나는 2008년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작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토 가입 지지율 조사는 그 결과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2년 같은 경우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28%에 불과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러시아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이 어쩌면 같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합병된 이후에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지만 우크라이나로 행정 통합이 된 크림반도를 포함한 동부 주민들의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2014년 크림 사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감정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은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반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동부 지역의 내전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7년의 설문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69%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대통령에 선출이 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현 대통령이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의 내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대립도 심해지고 결국 작년인 2021년에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빨리 조속히 승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신청한 것이 2008년입니다. 지금 10년도 넘었죠? 그런데 서방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서일까요? 그래서 한 국가가 정식으로 요청한 그것도 자신들이 먼저 핵무기를 해제해주면 그 대가로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 그 결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무시한 것일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우크라이나가 어째서 여지껏 나토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군사적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러시아의 접경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러시아의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나토 가입을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방, 특히 유럽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어려운 본질적 이유일 것 같습니다. 즉, 서방 각국은 말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핵 보유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자신들이 무력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만일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때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6.25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역으로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할 경우에 미국이 수수방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즉, 한반도가 통일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못하고 있죠. 지난 6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전략무기 감축 조약의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 갈등, 여기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절대 양보하지 않죠. 또 미국으로서는 서방에 합류하려는 국가를 서방의 합류를 못 받아주겠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무튼 러시아는 자국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10만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이고 함대를 지중해와 흑해로 집결시켰다고 하죠. 특히 6척의 상륙함이 흑해로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한 모양입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들이 러시아가 16일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설이 있었죠. 2월 중순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또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나왔지만 미국 행정부가 날짜를 명확하게 못 박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서방과 러시아가 무력 충돌을 할 것인지는 의심스럽죠. 러시아를 의식해서 지난 10수년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결정하지 못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와서 러시아와 대규모 무력 충돌을 직접 할 거냐?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러시아는 최근 미국 잠수함이 쿠릴 열도 근처에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내몰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군에 연락을 해서 잠수함 퇴출을 요구했지만 그걸 거부를 해서 러시아 해군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후에야 물러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 미국 쪽이 더 의심스럽죠. 그리고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협력, 즉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스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보내는 가스량을 줄이고 중국 쪽으로 더 많은 가스를 보낼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는 내 집의 겨울철 난방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2019년에 개통된 파워 오브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가스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미 몽골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스를 보낼 두 번째 파이프라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에 대한 합의도 이제 임박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대안을 찾고 있죠. 그런데 이 대안 중에 중국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중국이 받을 가스를 유럽 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중국하고 잘 될 리가 없죠. 아직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인도하고도 가스 공급을 유럽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서방 국가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원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드미트리 쿨레바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통제에 통합되는 것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쿨레바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를 중국으로 보낼 의사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나와서 드릴 말씀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퍼졌었는데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올림픽을 위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연기해달라 이런 발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러시아가 우리가 국제 행사를 하니까 중국은 원래 계획된 타이완 공격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겠냐 말이죠. 더구나 지금 진행되는 중국의 동계올림픽은 이미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추측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서방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함께 행동할 경우 미국 및 서방이 이를 저지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서방이 그렇게 우려하는 중러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서방의 레드라인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방 측이 전력을 다해서 충돌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러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냥 서로가 시소처럼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이 이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반대쪽에서 서방의 빈틈을 공략하는 편이 훨씬 실리가 큰 거죠. 역으로 유사시 중국을 제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력을 다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동맹에 준하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진실일 겁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한다면 러시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나토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최근까지도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이 강대강의 대치 자세를 계속 보인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칠러 정권을 세운 후에 철군을 하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할 때 과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받아주지 못하고 있던 서방이 자국의 군대를 보내서 싸워주겠느냐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정치학자 알렉산더 라자레프는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에 접근한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현재의 정세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은 겉으로만 기세를 올릴 뿐이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 나토 가입 포기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하려는 열망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구해줄 것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구해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진실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그 순간 서방 세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고 이제 아무도 진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담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북한은 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중국은 서방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양안 전쟁의 시기와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국방이 우리 자력 외에 그 어떤 타인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작권도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봅니다. 전작권의 환수가 미국을 배척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한다면 미국은 더욱 우리나라에게 의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골목길 아저씨인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